꾸준함.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꾸준함이 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 연희 인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요,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실천을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충고 중에 하나가 꾸준히 해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죠. 제 자신도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요, 이 충고는 100%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죠. 자기에게 맞는 길이라서 꾸준히 할 때는 좋은 약이 되지만 맞지 않는 길에 무작정 꾸준히 할 때는 오히려 그 꾸준함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맞지 않는 길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음도 피폐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반면에 자기에게 맞는 길이라서 꾸준히 할 때는요, 그 꾸준함이 힘겹거나 지겹거나 고달프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요,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평온함의 기도문이라고 하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죠. 제가 이것을 꾸준함을 적용해서 한번 약간 바꿔봤어요. 제게 맞는 길이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꾸준함과 제게 맞지 않는 길이면 당차게 떠날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요.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을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맞는 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꾸준함의 예인데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에요. 제가 작년 8월에 이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지금까지 매주 한 편씩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그동안 30편이 넘게 올려왔는데 아직도 구독자 수가 100명이 채 안 되고요. 또 매주 올리는 것에 대한 시청률도 참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시류나 유행에 의해서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맞는 것이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 편씩 묵묵하게 올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매주 만나 뵙고 있답니다. 두 번째 예는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결단력과 관련된 건데요. 1992년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동시통역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CNN에서 미국의 걸프전을 생중계하면서 한국 사회의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어떤 선풍을 일으켰어요. 평소에 통역이나 번역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나도 동시통역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어대 동시통역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5일씩 쉬지 않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을 틀어주면 학생들이 그걸 받아 적는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리스닝 스킬을 연마한 거였는데요.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동시통역사 분께서 자신의 동시통역사로서의 삶에 대한 일종의 회고록 같은 것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숨에 읽어봤죠. 그랬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동시통역사라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제가 미련 없이 동시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요, 동시에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요,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그리고 맞는 길이었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외부의 정보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의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것이 맞는 길인가? 아닌가? 떠날 때가 됐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것은 제 질문을 들으면서요, 머리로 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 질문을 듣자마자 그냥 침묵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들어보세요. 답을 찾지 않고 답을 들어보세요. 동시에 몸에 일어나는 느낌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몸에 드는 느낌을요, 지금 노트와 펜을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3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길을 왜 가려고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 내가 이것을 이룬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 세 번째 질문,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질문들을 듣고 답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면요,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신나는 느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좀 죄어했던 가슴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거나 얼어있던 가슴이 싹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살짝 흐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이거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면요, 이 질문들을 듣고 답변을 하면서 어떤 가슴에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이 밋밋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왠지 답답하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조급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결론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어요. 본인만이 알 수 있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이 길은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이 길을 떠날 때가 됐을까? 이렇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의 경험으로 돌아가서요, 그 6개월 동안 동시통역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이요. 제가 그렇게 6개월을 준비를 하다가 책 한 권을 읽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애초에 그것을 시작했을 때 그럼 가슴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가슴이 너무 원해서 한 거였고요. 6개월 뒤에 그만둘 때도 가슴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해서 떠난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 가슴이, 제 영혼이 변덕이 심한 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때 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시기였답니다. 제가 그 6개월 동안 동시통역대학원을 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공부를 함으로써 제 귀가 뻥 뚫렸어요.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리스닝 스킬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즉, 제 영혼이 그 이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길, 즉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미국에 오고 이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단기적인 꿈을 제 가슴에 심어주고 때가 되었을 때 떠날 것을 알려준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정진하고 또 때가 되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면은요,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은 무엇일까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